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파이네트워크에서 그 니콜라스 부부가 했던 영상을 이렇게 올렸죠. 니콜라스 박사가 한 거를 7분 59초, 그 다음에 청태아펑 박사가 한 거를 이제 16분 33초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같이 올렸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컨센서스 가서 이런 데 가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이런 거를 좋아하잖아요. 뭐 언론 홍보라든가 이런 건 별로 안 하고.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전혀 새로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인간은 담론과 상징의 동물이죠. 뭐 담론은 뭐냐면 스토리텔링이죠. 그러니까 유발 하랄도 얘기했다시피 호모사피엔스는 어떤 상징하고 스토리텔링으로 다른 동물들과 현격하게 차별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부들이 예전부터 했던 일들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어떤 이게 담론을 형성해 가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지식인 사회에서 뭐 일반인들 사회에서 뭐 1000불 가요, 100불 가요 이런 소리가 아니고 100만 불 가요 이런 허접한 소리가 아니고 큰 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상품이 되느냐, 뭐 증권이 되느냐가 탈중앙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탈중앙화에 대해서 정말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탈중앙화가 역사적으로 성공한 적이 있었나? 없었어요. 탈중앙화가 역사적으로 성공한 최초의 사건은 인터넷이에요. 그 이전에는 탈중앙화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구 역사상 탈중앙화는 성공한 적이 없어요. 탈중앙화가 정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공한 곳은 인터넷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도 뭐 미국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세계 정세를 보면서 저 중앙 집권화된 방식, 그러니까 뭐 히틀러건, 뭐 중국 공산당들 하는 일이건, 뭐 이란이건, 북한이건, 뭐 우리 과거에 뭐 왕정 체제건, 뭐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18년이건, 뭐 이런 것들이 의도가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간에 그 힘이 가장 막강하죠. 그 힘이 가장 막강하죠. 근데 그 힘은 일본 메이지 유신도 그랬고, 뭐 다 풍신수길도 그랬고, 이게 결국은 망하죠. 결국은 무너지죠. 왜 그러냐면 세상 자체가 이제 탈중앙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세상 자체가 탈중앙화가 돼 있는데 진시황이나 뭐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지금 뭐 중국 공산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셀프 인증을 하는 거죠. 셀프 인증을 하는 거. 옛날에 궁예가 뭐 자기가 미륵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풍신수길이 자기가 천지인을 다 가졌던 것처럼 이렇게 탈중앙화된 세상에서 인류 역사를 볼 때는 자기가 탈중앙화돼도 하는 힘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자기가 셀프 인증을 해갖고 이제 담론을 만들어 갔지만 그것이 결국은 이제 성공을 못했죠. 계속 역사적으로 성공을 못했는데 탈중앙화가 된 대표적으로 성공한 거는 인터넷인데, 인터넷하고 위키피디아입니다. 위키백과 있잖아요. 옛날에 백과사전 뭐 아무나 만드나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집에 뭐 한 질 있으면 뭐 그 집은 어마무시한 집이었죠. 그런데 그러면 저 사마천의 사기 같은 게 사기친 거 아니에요. 사기를 많이 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중앙화돼 있으면은 한나라에서 이제 만드는 거니까, 한나라 무제 때 만드는 거니까, 이게 중앙화돼 있으면 편집, 위조, 변조, 삭제, 깨워넣기, 뭐 말 돌리기, 왜곡하기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게 완전히 탈중앙화해서 일반인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게 위키피디아죠. 그리고 지금의 인공지능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인류 역사상 탈중앙화에 성공한 것은 인터넷이죠. 왜 그러냐면 그런 강력한 이제 소련, 강력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만 봐도 데이터가 앞으로는 돈이니까 전부 뭐 데이터 긁어 모은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민주화된 나라들은 그런 중앙 집권적인 나라들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털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소련이 미국의 서버를 공격해서 미국의 핵심 정보와 기술들을 빼낼까봐 이걸 분산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서 탈중앙화 인터넷이라는 게 군사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막 분산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 제가 이제 이 사람들 지금 뭐 파이코인을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얘네들 뭐 아직 탈중앙화 안 됐잖아. 아직 뭐 얘네들 근데 이게 나쁜 놈들이 좋은 거를 항상 먼저 쓰거든요. 탈중앙화 계속 주장한 놈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갖고 돈 세탁하던 놈들이었잖아요. 탈중앙화. 그랬는데 나쁜 놈들이 이제 그렇게 항상 왜곡을 해서 먼저 쓰죠. 나쁜 놈들이 머리가 좋은 놈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나쁜 놈은 머리가 좋은 놈이 나쁜 놈이 돼야지. 머리가 나쁜 놈이 나쁜 짓 하면 금세 걸리고 깜빵 가죠. 그러니까 나쁜 놈 중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어떤 담론과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비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도 많이 바뀌고, 니콜라스 부부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탈중앙화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중앙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얘기한 게 그 자기네들의 그거예요. 인간성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 안 그러면 영지식으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는 AI 에이전트 시대의 새로운 도전이고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자 경험. 이게 제일 중요하다. 기술적으로 암만 완벽하더라도 이게 사용자가 이용하기 어렵거나 뭐 해킹을 당했을 때 이게 대중이 외면한다. 지금 양자 컴퓨터 나오면은 뭐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이죠. AI 에이전트가 지금 막 나오고 그런 얘기들을 일반인들도 좀 알기 쉽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탈중앙화 더구나 청대학방은 인류학 박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탈중앙화가 역사적으로 성공한 적 있나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그게 최초가 인터넷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죠. 인터넷 중심으로 TCP, IP를 중심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성공한 것들이 성공한 게 제가 물어봤더니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더니 5개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탈중앙화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게 지금 5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인터넷의 문제점이 가짜죠. 인간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의 문제점을 블록체인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그 인간성 증명이 되는 거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에 이게 인터넷을 중심으로 5개면은 총 6개다. 마치 비유하면 지구를 중심으로 이제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렇게 5개 행성이 움직이는 그렇게 이제 간략하게 그렇게 보지만 동양에서는 동양 천문학에서는 그렇게 보죠. 근데 서양에서는 뭐 또 좀 다르게는 보지만
거기서는 이제 6에서 7로 넘어가죠. 굳이 얘기하면 북두칠성이죠.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6개가 움직이는 거죠. 6개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탈중앙화의 큰 패러다임 변화를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탈중앙화가, 그러니까 탈중앙화는 된데 아무튼 무엇을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탈중앙화가 성공한 적이 없는데 이제 인터넷 이후에 성공했는데 이 성공을 한 얘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성공했느냐? 얘네들은 이 6개는 중앙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중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세상 모르는 사람들이 뭐 미국이 망한다 뭐 달러가 망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개소리를 하던데 미국 망한다는 소리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20번도 더 들은 것 같아. 무슨 뭐 타노스님이 어쩌태는 등 뭐 누구 노스트라다무스가 어쩌태는 등 뭐 미국 망한다는 소리 달러 망한다는 소리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은 것 같아.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중앙을 부정하는 것 비트코인 처음에 중앙을 부정했죠. 암호화폐 업계 지금 트럼프 정부 생길 때까지 계속 부정했죠. 탈중앙화다. 나쁜 놈들이 그런 담론을 만들어 갖고 먼저 써먹는 거야. 머리 좋은 놈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성공한 데 6개 이렇게 뭐 IPFS라든지 뭐 그다음에 GitHub라든지 뭐 리눅스라든지 뭐 이런 위키피디아 지도 제작 업체들 뭐 이런 걸 쭉 보면 중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이 없어도 신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중앙이 없어도 신뢰를 만들 수 있는 더 나은 시스템, 더 나은 규칙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랑 표현은 다르지만 중앙이 없이도 신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스텔라 컨센서스, 스마트 계약을 했고 그리고 인간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저도 이제 별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별로.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파이코인이 정말로 비트코인 이후에 비트코인은 북극성과 같은 존재니까 비교할 수 없고 아무튼 그 북극성을 제외한 수많은 알트코인 중에 파이코인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물론 제가 정확히 질문도 못했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먼저 인터넷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생각할 건 사실 인터넷 그 자체. 이게 탈중앙화의 아주 대표적인 거죠. 인터넷 그 자체. 그 인터넷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냉전 시대 소련의 공격으로 이제 미국 통제센터가 파괴되면 통신이 마비되면 안 되니까 이제 분산형 패킷 고안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그 어떤 특정 서버가 무너져도 그 데이터가 다른 경로를 우회하여서 전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뭐 예를 들면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이 이 조선 팔도에 4군데다가 나누어서 보존했잖아요. 저 강화도에 있는 건 저 독일 놈들이 훔쳐가고 뭐 어디 있던 건 일본 놈들이 훔쳐가고 뭐 어떨 때는 뭐 어떤 거는 뭐 때문에 없어지고 하나 남았잖아요. 이게 이런 거를 했거든요. 이 분산 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련이 미국의 핵심 거기를 공격하더라도 이게 인터넷 전체를 장악하거나 차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게 최초의 탈중앙화에 성공한 거죠. 군사용도였죠. 이거를 이제 80년도, 90년도 이렇게 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탈중앙화의 최초는 인터넷인데 이 인터넷의 이제 문제점을 본 거죠. 문제점을.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걸 또 그래서 이런 탈중앙화로 가장 성공한 게 위키백과죠. 이게 백과사전 편찬이라는 어떤 권위 있는 중앙기관의 역할을
자발적인 대중이 나누어 가진 거죠. 그러니까 뭐 외놈들도 우리나라 때 뭐 역사 편찬 위원회인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이렇게 셀프 인증을 해갖고 이렇게 다 그런 식으로 뭐 만들잖아요. 근데 지식도 이런 이제 뭐 지식을 막 편집하고 막 삭제하고 이런 게 특정 엘리트들한테 가 있었는데 역사 왜곡하고 뭐 중국 애들 동북아 공정이라든지 뭐 유럽 애들이 역사 만들면서 뭐 다 뭐 지네들이 뭐 역사의 중추인 것처럼 뭐 또 일본이 또 우리나라 했던 것처럼 뭐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중앙 집권적인 검열을 우회하고 전 세계 지식을 보존하는 가장 거대한 탈중앙화 지식 저장소가 위키피디아잖아요. 이게 탈중앙화거든요. 이게 위키피디아가 탈중앙화죠. 오너는 있죠. 이런 거는 성공했어요. 그리고 뭐 또 이게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거죠. 탈중앙화하지만 지금 이제 니콜라스 부부가 걱정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KYC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건 이제 파이에다가 뭐 우리가 뭐 사진도 찍고 뭐도 여권도 넣고 뭐도 넣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인터넷도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의 그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 여기가 중앙화된 관리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야, 너네가 다 갖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생긴 게 B2B죠. B2B가 생기면서 이게 뭐죠? IPFS 같은 거 이런 게 파일을 이렇게 그러니까 파일을 특정 서버에 올리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분산돼서 막 올리는 거죠. 이게 IPFS죠. 이것도 이제 탈중앙화해서 성공을 한 거죠. 그냥 인터넷 갖고만 하다가 보니까 개인 정보를 노출하니까 그 저작권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거를 또 한 게 이제 비트토렌토가 또 이런 걸 했더라고요. 비트토렌토가 해서 앱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여기도 P2P 전송 시스템으로 지금 가장 성공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중앙 서버 없이 수억 명의 데이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코인도 지금 이거를 지향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가짜 봇이 많고 AI 에이전트들이 대거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 여기다가 인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번에 마이애미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근본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리눅스 부사장, 그 기술부문 사장 여자도 나왔죠. 그 리눅스에서 나온 Git, 이게 오픈소스 생태계를 하는 거니까 이게 컴퓨팅의 근간이잖아요. 이 컴퓨팅을 이거를 관리하는 거. 이게 리눅스는 어떻게 보면 재단 같은 거죠. 오너가 딱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개발자가 연결이 돼서 리눅스랑 같이 하는 거죠. 조합? 아무튼 뭐 커뮤니티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파이에다가 뭘 올리려고 하면 깃허브를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개발자들이 깃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파이도 지금 하는 것도 깃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앙 서버 없이도 각자의 버전 관리를 독립적으로 이렇게 쭉 모으는 거죠. 그래서 개발 프로세스 자체를 탈중앙화했으니까 아이디어를 도난당할 염려가 없는 거죠. 이게 됐기 때문에 오늘날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공한 거죠. 제가 후배들 이렇게 삼성전자 뭐 요즘 뭐 반도체 그 삼성에 보면은 삼성대학이라고 있어요. 그냥 고등학교만 나와서 이제 삼성에 들어갔는데 이제 학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 내에 대학을 만들어서 삼성대학이 있는데 이 얘네들이 실전 경험이 많잖아요. 실전 경험이 훨씬 많은. 근데 이제 대학물 먹은 애들이 와갖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삼성전자 들어와서 이 개발 같이 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학사인데 석사하고 박사 논문을 그 개발한 애들이 한 거를 지가 한 것처럼 좀
술 한잔 사고, 야, 이거 나 이번에 학위 좀 따야 되는데, 이거를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배가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수도 없잖아. 그런 것도 참 많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삼성 들어가서 삼성대학 다니면서 얘네들이 사실은 더 이렇게 몸으로 체득한 아이디어가 더 많은데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인터넷 세상에서 털리는데 털릴 수밖에 없는데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다 가져가잖아요. 다 털리죠. 뭐 그건 뭐 세상 일이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깃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이 깃허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름도 깃허브잖아요. 허브하고 스포크. 그러니까 허브하고 스포크가 뭐냐면 이제 우리 자전거 바퀴 보면 중간에 딱 있잖아요. 그다음 바퀴 살이 있잖아요. 그거를 깃이라고 하거든요. 바퀴 중앙, 자전거 바퀴 중앙. 그다음에 바퀴 살로 쫙 나가 있잖아요. 그거를 스포크라고 하고 이거를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이제 리눅스가 이제 깃허브라는 걸 만드는 거죠. 허브 앤 스포크 조직을 만들어서 이게 완전히 탈중앙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그 유명한 지도. 옛날에 뭐 대동여지도니 뭐 지도 만들면 너 이거 외놈들한테 넘기려고 그랬지. 너 이거 북한 간첩한테 넘기려고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 함부로 만들면 깜빵 갔죠. 예, 조선시대 막 곤장 맞고. 아마 그 김정은 할아버지도 뺏겼잖아요. 그 대원군한테. 그렇다고 깜빵은 갔지만 뭐 죽이진 않았죠. 죽이진 않았고, 영감 잘했어. 그러면서 이제 술이나 주고, 조선팔도가 이렇게 생겼어. 그렇게 해서 지도가 있다라는 거는 전쟁을 할 때는 우리 6.25 전쟁 때도 그랬고, 뭐 옛날에 몽고 놈들이 왔을 때도 그랬고, 외놈들이 왔을 때도 그랬고, 북한 놈들이 왔을 때도 그랬고, 이게 지형 지물을 잘 활용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도로하고 지형 지물 이런 거를 민간인이 함부로 만들 수 없었는데, 이게 탈중앙화 되면서 이 지도라는 게 생겼죠.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전부 도둑놈, 나쁜 놈, 거짓 막 이렇게 GPS 이런 게 이제 생기는데 이게 탈중앙화에서 성공한 게 요 5개밖에 없더라고요. 뭐 더 있겠지만 제가 재미나이한테 야 탈중앙화가 역사적으로 성공한 게 있기는 하냐? 그랬더니 있습니다.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5개를 골라주는 거예요. 100% 성공한 것도 있고 거의 성공한 것도 있고. 그렇구나. 그런데 이 탈중앙화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위키피디아죠. 옛날에 백과사전이나 옛날에 뭐 선생님이 뭐라 그러고 옛날에 해외여행 우리나라 예전에 세계 일주 해갖고 책 써갖고 돈 버는 사람도 있는데 뭐 책을 보면 옛날엔 책을 통해서 다 지식을 얻었잖아요. 근데 책이 거짓이면 어떡하죠? 엄청나게 거짓 많죠, 책에. 저 서울 갔다 온 놈보다 안 갔다 온 놈이 얘기를 더 잘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왜곡이 된 게 많았는데 그게 위키피디아에서 정말 탈중앙화에서 성공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뭐 독도가 누구 땅이냐 갖고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막 사람들이 막 올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이 보수를 작용했는지 한국은 한 5천만 명밖에 안 되고 일본은 1억 3천만 명이나 되는데 한국이 글을 더 많이 올려가지고 일본은 뭐 문맹도 많고 또 인터넷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때 독도 일본 땅으로 나왔었어요. 쪽수에 밀려가지고 그때 저도 막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중앙이 개입 없이도 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거고 이런 거죠. 이거를 파이코인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5개가 성공을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재미나이 보고 야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내 사진 갖고 좀 하나 만들어 줄래?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지금 인터넷 중심에서 블록체인 중심으로 바뀐단 말이지. 그러면 다시 하나 좀 만들어 줄래? 그랬더니 뭐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도 뭐 처음에는 이거 뭐
나중에 뭐 상장되면 저기 1파이에 10%는 가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제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게 되면요, 파이코인이 아직 상장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OKX에 올라간 거 2월 21일 상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게 상장이 아니야. 상장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오픈 메인넷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말로만 들으면 어이씨 뭐 크라켄 같은 데서도 거래가 되는데, 그리고 저기 파이 네트워크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KYB 해서 KYB를 해가지고 크라켄도 있고 뭐 OKX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직까지 ICO라는 거예요. 이게 ICO가 안 된 오픈 메인넷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상장이 안 된,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상장이라는 말, ICO라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와 달리 어떤 법률적 규정적 의미에서는 오픈 메인넷이 안 된 코인은 ICO가 됐다고 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챗GPT건 제미나이건 이것들이 상장이 됐는지도 안 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엄밀한 규정, 아직까지는 상장이 안 된 장외 코인을 받는 거예요.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에요. 장외 시장에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아무튼 지금 뭐 판이 많이 바뀌는데, 탈중앙화가 성공할 수 없죠. 인간은. 왜 그러냐면 하느님이 중앙인데, 전부 다 자기가 셀프 인증해서 자기가 천부 인권이니 뭐니 해갖고 자기가 하느님을 대신해서, 뭐 자기가 미륵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러니까, 셀프 인증해서 그거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다 거짓이죠. 위선이죠. 사기죠. 그래서 제가 탈중앙화가 역사적으로 성공한 게 있나 그랬더니, 성공에 가장 가까운 케이스 5개를 얘기하는데, 일단은 인터넷 자체가 탈중앙화로 성공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이렇게 탈중앙화가 된 거를 가지고서 나쁜 놈들이 먼저 쓰는 거죠. 마치 비트코인이 처음에 탈중앙화 주장하니까 나쁜 놈들이 돈 세탁한 데 먹는 것처럼 나쁜 놈들이 인터넷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거기다가 AI 봇이 나왔죠. 안 되겠다. 인간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엄청난 진실 존중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게 파이코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아직은 무지몽매해서 그렇지 지금 많이들 깨어나잖아요. 저는 뭐 중국이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둥, 뭐 중국이 미국하고 G2라는 게, 저는 처음부터 이게 무슨 개소리야. 선진국하고 후진국만 보는 게 아니라 선진국 사람하고 후진국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의 의식 레벨이 차이가 나는데, 아니 뭐 핵 가졌다고 선진국이야? 그 물건 많이 판다고 무역 흑자 많이 난다고 선진국이야? 참 이상한 일들이 몇십 년간 세상에 있었는데 이제 서서히 밝혀지잖아요. 진정한 힘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진정한 힘을 향해서 가려니 인공지능, 지금 봇에 대한 정리가 안 됐는데 AI 에이전트가 나왔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친구가 막 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외손주도 있고 외손녀도 있어요. 근데 보면 아들하고 딸은 정말 달라. 근데 남자 여자가 뭐 똑같다는 둥, 뭐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는 둥, 뭐 남자도 여자처럼 일해야 된다는 둥, 물론 일은 해야지.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30년, 40년간 세상을 지배했고, 전 세계 한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그리고 한국 남자애들이 여자 무서워서 결혼을 안 하잖아요. 여자애들
외국 여자애들하고 결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외손주하고 외손녀 키워보니까 다르던데 뭐. 정말 다르던데 뭐. 그걸 어떻게 고추가 있냐 없냐 갖고만 구분하냐고. 남자 여자가 어딨냐. 그런 이상한 담론, 이상한 텔링을 가지고서 암호화폐도 있었고, 왜 보면 제가 다닌 증권회사도 전부 그렇게 이런 세상을 잘 아는 사람 니콜라스 부부와 청태와 빵이 이런 공식적인 담론 장소에 나가서 이렇게 자기네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철학적 깊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많이 생각해 봐야죠. 아유, 30분이나 했네. 감사합니다.